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어제 나왔었던 내용들, 기사들 한번 읊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로 악재들이 좀 옮겨가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 대한 가격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 우리 카카오뱅크가 어떤 영향을 좀 받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에 대한 악재들이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사나 뉴스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죠. 매일같이 올라오는데 어, 좀 뭐 눈이 아플 정도로 뭐 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요. 앞에서 이제 내용들은 이미 다 말씀을 한 번씩 더 드렸고요. 그 어저께 또 나온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에 대한 앞서서 SM 지분 인수 관련해서 지금 주가 조작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근데 이 불똥이 이제 SM 경영권 경영진으로도 좀 이어지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뭐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SM 엔터테인먼트 그쵸? SM으로 경영진 조사 대상이 이제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SM에서 전 프로듀서죠.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어쨌든 잘 먹고 나갔죠. 그러니까 잘 지분 매각을 잘 하고 나갔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수만은 혹시 몰랐느냐? 이수만은 그 지분 매각 과정에서 혹시 뭐 하이브 지분 인수, 그 다음에 카카오가 지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부 거래라든가 이런 뭐 카카오에서 혹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은 혹시 이수만은 몰랐느냐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주가 조작 관련된 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수만은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지분 매각 과정에서 그냥 다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카카오와 관련돼 있는 지금의 현 SM 대표와 혹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진행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뭐 지금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카카오가 굉장히 이제 머리 아파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조사들이 이렇게 자꾸 확산되고 뭐 SM까지 조사가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런 조사들이 발생되고 사건이 자꾸 문제가 되고 법정이 자꾸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되는데 이거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 의견 많이 드렸잖아요. 이거 시간 자꾸 지체되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가실 분들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당사자들 분들에겐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뭐 대주주들을 위해서 뭐 누구누구의 대표를 위해서 제가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가셔야 되면 빨리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구속되실 분들은 빨리 구속되시고 혹여나 이제 카카오에서 나중에 뭐 소송 이 법적 문제로 가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다 자기네들은 깨끗하다라고 청렴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혹시 소송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냥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뭐 3, 4년,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뭐 카카오에 대한 악재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잊혀지겠죠. 그쵸? 잊혀지고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모르는 얘기로 또 기억에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들이 오래되면 문제가 뭡니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법정에서 어떤 결과들 1심, 2심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 누가 결국은 구속됐다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고 문제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계속 이 카카오의 주가 상승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부분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카카오나 SM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가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상승을 좀 짓누를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카카오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카카오가 어쨌든 SM을 지금 최대 주주로 지분 최대 주주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으로 연결 매출에 일단은 카카오 매출에 잡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많은 계열사들은요, 보통 그 지주사라든가 그런 또 사업자 회사라든가 이 주가들을 좀 따라가게 동행하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그룹 주식들은 셀트리온과의 어떤 주가 방향성을 좀 같이 하게 되고, 뭐 LG나 SK나 주로 이제 뭐 완전히 다른 뭐 법인으로 완전히 다른 저기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이제 그 관련 관계사들이 주가가 보통 비슷하게 동행해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SM도 앞으로는 카카오하고 주가 방향성을 좀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사건도 약간 좀 같이 이제 엮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주가 흐름도 같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SM도. 그래서 SM 주주분들도 앞으로는 좀 중요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지금 확산되면서 이제 오버행 이슈도 좀 발생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사가 하긴 뭐 저기 그 검찰이라든가 이쪽 저기 그 금감원 쪽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마당에 지금 거의 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수사를 하는 거고, 지금 조사를 더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빨리 확정 판결돼서 결론이 빨리 나주면 좋은데,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리고 지체되면 우리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만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들이 이제 좀 바닥을 완만하게 자꾸 만약에 올라간다고 보면, 그러면 카카오도 그렇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SM도 그렇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자꾸 짓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매물을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본전 심리도 계속 발생되는 거고, 이 지긋지긋한 카카오에 대한 악재들이, 예를 들어서 법정 소송이라든가 문제들 계속적으로 향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일정들이 많이 정해져 있다면,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주식들은 앞으로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지수가 바닥 잡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카카오에 대한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될 수 있다. SM도 마찬가지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뱅 이슈 부분은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인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카카오뱅크 쪽에 이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카카오도 뭐 물론 빠질 만큼 엄청나게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뭐 3분의 1 토막 정도 이상 뭐 많이 빠졌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36,000원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에서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터져서 한번 내려가면, 자,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우행보하면서 박스를 그려갈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카카오 같이 이제 악재를 달고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박스를 쳐가지고 우행보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건 사고들이 단기간에 뭔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좀 처리가 되길 바라는데, 만약에 이게 조사가 계속 길어지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카오 관점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저는 카카오뱅크로 이제 확산될 거라고 좀 보는데,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하거든요. 이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카카오보다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오버행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도가 출회될 수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뭐 오뱅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하거나 무상증자, 그렇죠, 증자했을 경우 그 증자하는 물량들이 상장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오뱅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량 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잖아요. 상장되게 되면 팔 수 있는 물량들이니까. 저 카카오에서 저 스톡옵션 받고 먹튀하고 나간
나간 저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금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들도 마찬가지죠. 스톡옵션 물량들을 결국은 자기네들은 예, 수익으로 다 실현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CB 전환 물량들, 뭐 BW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전환 사채들이니까 주식으로 나중에 결국은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팔아도 되는 물량들이니까 결국은 오뱅 이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카카오뱅크에 대한 오뱅 이슈라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바로 지금 이슈가 나온 이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기사들, 예, 자, 어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이제 문제가 돼서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 이게 벌금이나 뭔가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카카오 법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10% 이내로 비중을 그러니까 지분을 축소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카카오가 그러면 27% 가량 규모로 좀 가지고 있는데 약 그러면 17% 가량의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게 바로 오뱅 이슈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카카오뱅크 지분을 축소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매각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되죠. 지분을 축소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뱅 이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매도 압력이 어디가 높아지냐? 지금 당장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뱅크 쪽으로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속도 측면에서 카카오뱅크 쪽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추세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카카오뱅크 2021년도 상장 이후에 지금 추세가 자 이런 그림이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자,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졌고 삼각 수렴형 형태로 쭉 그냥 내려왔었다가 여기 돌파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넘어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세가 우상향이다. 이제 우리가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조건이 뭔가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이 구조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가야 이게 우상향이다. 추세가 상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급들이 꾸준하게 저점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굉장히 그림이 예뻐지는 그림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반대는 우리가 반대를 이렇게 우하향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 카카오뱅크는 잘 보시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앞서서 추세가 이렇게 한번 쭉 무너지는 그림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 형태로 들어와서 추세가 딱 돌파돼서 우상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만 조건이 안 맞죠. 아유, 죄송해요.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건이 안 맞죠. 예,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점 돌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점 돌파. 지속적으로 고점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점은 안 높아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고점은 안 높아지고 오히려 저점이 좀 더 중간에 저점이 한번 더 낮아지고 다시 고점이 좀 높아지는 듯 했으나 저점이 다시 갱신되고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박스잖아요. 박스. 네. 전형적인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은 높아지지 않고 저점도 뭐 낮아졌다 올라갔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지속적인 박스 형태로 갔던 겁니다. 그럼 최근에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그래서 중요했었던 23,000원 정도 박스권 저점이 한번 더 터져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카뱅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긴 추세가 지금 이거 하나 보시면 되는데 투자자분들 이거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잘 보시면 돼요. 왜냐면 완만하게 카카오가 바닥 잡으면서 카카오뱅크도 바닥 잡는 걸 잘 보셔야지 전반적으로 이쪽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수급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꼭대기부터 내려오는 추세가 지금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속도가 붙었어요. 이거 좀 가까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저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주추세 상단이 지금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고 추세가 이렇게 속도가 붙어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요, 지금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이 추세 돌파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 우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추세 있죠? 이 긴 추세 저항을 지금 맞고 속도가 붙었어요. 최근에 이거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 겁니다. 신뢰도가 높아요. 떨어지는 이 속도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신뢰 높은 이 우하향 이 추세가 돌파되기 전까지,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돌파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우상향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또는 박스라도, 최소한 박스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대하려면 이 추세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추세가 넘어갈 때까지는 최소 우리가 박스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기다리려면 최소 이 추세를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최소 박스, 최대 우상향, 상향, 예, 추세를 우측으로 상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카오뱅크는 뭘 보셔라? 이 추세가 지금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앞으로는 주목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한번 그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나올 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결국 카카오도 지금의 이런 추세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비슷하게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큰 틀에서는 어차피 관계사고 계열사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오뱅 이슈까지도 앞으로 이런 조사 단계라든가 또는 뭐 검찰의 어떤 이 기소 부분들,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보면서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가 방향성을 같이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내부 이슈도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외부에서 지금 법적 문제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바닥은 어딘지 알 수 없고 또 최고점이 어딘지 알 수 없듯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악재가 불거진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 뭐 또는 뭐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해서 어디가 바닥이다, 어디가 뭐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화살표 매매 신호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의 최고점 매도 신호 여기 돌아보니까 여기가 최고점이었던 거예요. 그쵸? 역사가 결국은 말해주듯이 똑같습니다. 예. 자, 여기가 고점을 말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오는 듯 했지만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쭉 내려 흘렀잖아요. 다시 또 바닥을 잡는 듯 했지만 결국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쭉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쵸? 그게 올해 상반기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그러면 지금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쵸? 거의 몇 개월째인가요? 6개월째인가요? 6개월, 7개월째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그쵸? 11월, 12월 2달 남았고, 내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매도 신호 이후에 그러면 월간 차트에서 언제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36,000원이 저는 한번 이제 터질 것으로 보는데, 한번 터졌다가 꼬리가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양봉 캔들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잡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우리가 길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롱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비자발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호들이 좀 나올 때 그래도 우리가 좀 한숨 돌리면서, 야, 그래, 이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월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좀 나왔으니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오겠다. 그리고 여기가 좀 최바닥이길 좀 기대해보자라는 희망이라도 좀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희망을 좀 찾아보기에는 어느 구석도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제가 관찰하고 분석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좀 보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관계사들 그 다음에 SM까지도 함께 보면서 최대한 분석을 좀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